안녕하세요. 코딩하는 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시트로 앱 만들기 세 번째 시간, 데이터 유형과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를 준비해서 앱시트로 연동하여 앱을 생성하는 것을 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스마트폰에서 실행을 해보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정하는 것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해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였던 앱이 직원 명부가 있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테이블에 체크리스트 테이블이 하나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리스트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 속성들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두 테이블을 연결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 셋 파일과 앱시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이렇게 만들었었고 앱시트는 앱시트닷컴으로 제가 한번 만들었던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에 대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앱시트 메뉴의 데이터의 컬럼즈 메뉴를 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컬럼즈 메뉴에 들어가시면 지난번에 가져왔던 직원 명부라는 테이블이 보입니다. 요걸 한번 클릭하시면 각 항목에 대해 이렇게 한 줄씩 표현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입력했던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직원 명부의 4번 이름 부서는 텍스트로 설정을 하였고 전화번호는 타입을 폰으로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메일도 이메일을 입력하면 스마트폰에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생성되었고요. 주소는 어드레스 타입으로 설정을 해서 구글 지도로 연결되는 기능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거나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게 이미지 타입으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타입을만 잘 설정해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직원 명부 테이블에 컬럼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많이 질문을 주셨었어요. 컬럼을 추가하려면 앱시트에서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데이터 시트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글 시트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 사진 다음에 서명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줄에다가 컬럼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앱시트로 돌아와서 여기에는 서명이라는 항목이 없죠. 이럴 때 Regenerate Structure를 눌러서 Are you sure? 한 번 더 눌러주면 데이터를 연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없었던 서명이라는 컬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시그니처로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서명을 하는 칸이 생기고 서명을 하고 저장을 하면 정말로 서명을 한 것처럼 데이터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보면 이렇게 서명이 파일로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도 다시 구글 시트로 돌아가 주셔야 되고요. 원래의 테이블에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를 체크리스트라고 하고 제가 만들고자 했던 항목들을 머리줄에 적어줍니다. 네, 이렇게 항목들을 설정했다고 생각하고 이 테이블을 앱시트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앱시트에서 데이터의 테이블즈 메뉴로 들어가서 뉴 테이블을 누르면 되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의 시트를 선택하겠다 라고 누른 다음에 파일을 선택하고 시트 이름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을 새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앱에 테이블이 2개가 되었어요. 다시 컬럼즈 메뉴로 들어가서 체크리스트 테이블에 항목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볼게요. 요거는 한번 누르면 다시 닫아지고 요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여기에 적었던 항목들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id라는 컬럼을 왜 만들었냐면 원래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에는 각 행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측정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값들은 고유한 값이 될 수가 없겠죠.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날 수 있고 날짜가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고유한 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id라는 항목을 추가한 겁니다. 앱시트에서는 이 키를 순차적인 숫자로 생성하는 것은 안 되고요. 랜덤으로 문자열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id라고 했고 타입은 텍스트, 키로 쓸 것이고요. 여기에 initial value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initial value에 지금 자동으로 unique id라는 함수가 들어왔는데요.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항목을 새로 생성했을 때 초기 값으로 유니크한 id를 생성해서 넣어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키는 자동으로 생성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4번과 이름은 직원 명부 테이블이랑 연동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특정 일시는 일자와 시간이니까 데이터 타임 타입으로 바꿔주면 좋겠죠.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직원 명부 테이블 화면밖에 없는데요. 새로운 화면을 UX에서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UX에 New 뷰로 들어가서 화면 추가하는 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라는 화면을 하나 추가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값을 생성할 때 자동으로 키가 부여되고 측정 일시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이 됩니다. 그럼 다시 컬럼즈를 열어볼게요. 측정 일시를 직접 선택을 이렇게 해줘도 되겠지만 기본값으로 현재 시간이 뜨면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이때도 initial value 속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연필 모양을 눌러서 initial value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uto compute 항목에 initial value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함수를 이렇게 해주면 현재 일자와 현재 시간을 등록하는 기능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done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다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값이 현재 시간으로 등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온을 한번 볼게요. 체온은 우리가 숫자 타입으로 기록을 하죠. 그럼 이것을 숫자 타입으로 넘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고요. 숫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소수점 자릿수나 셋째 자리의 쉼표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최대 최소값과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렀을 때 얼마씩 증가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렌지 스타일로 해주면 막대 바로 입력을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면 체온은 우리가 뭐 35도에서 38도 사이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0.1도씩 증가하게 한다 라고 하고 기본값은 36.5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자 35에서 38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수점이 안 되네요. 데시멀로 바꾸면 소수점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하고 0.1씩 바뀌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증상 유무 칼럼을 한번 볼게요. 증상 유무를 체크한다고 하면 yes 또는 no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타입에서 yes, no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항목이 enum 타입입니다. enum 타입에서 그럼 여기 이렇게 드롭박스가 생겼죠. 증상 연필 모양을 눌러서 값 밸류에다가 증상 이렇게 항목을 세팅을 해주고 버튼 타입, 스택 타입, 드롭다운 타입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버튼 타입으로 하고 넣어줄게요. 이때도 이걸 기본값으로 하고 싶으면 이니셜 밸류에 이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특이사항입니다. 여기는 장문으로 기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롱텍스트라는 타입으로 설정을 해줘 보겠습니다. 이건 텍스트랑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텍스트 박스인데 이렇게 엔터를 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수정 일시인데요. 만약에 이 데이터를 수정했는데 그 수정한 내역을 체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데이터 타입에 change timestamp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등록자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이메일로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앱시트에서 로그인을 할 때 이메일을 사용하잖아요. 그 누구에 대한 내용을 내 이름을 직접 적는 것이 아니라 로그인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자에서 앱 포뮬러에 함수를 유저 이메일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로그인한 사람의 이메일 주소로 바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니셜 밸류와 앱 포뮬러의 차이점은 이니셜 밸류는 처음 열었을 때 초기 값이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 포뮬러는 자동으로 계산돼서 들어가는 항목이므로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로그인한 사람의 이메일이 자동으로 등록이 되었고 앱 포뮬러에 넣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는 형태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정한 데이터들을 조금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설정을 다 했고, 키는 id로 설정을 했고, show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건 화면에서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체크리스트에서 보면 이렇게 ID 같은 항목들은 내부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사용자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없는 항목이므로 show를 해제하여 가려주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블은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고 임의로 수정을 할 수 없게 하려면 체크를 해제해서 가려주시면 됩니다. require는 필수값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있다면 require에 체크를 해주어서 필수값으로 되게 하고 이 필수값들은 반드시 값이 있어야지만이 등록이 됩니다. initial value는 초기 값을 설정한 것이고요. display name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컬럼의 이름과 다르게 표시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특이사항이라는 항목이 구글 시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용자에게는 다른 글자를 보여주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서치에 체크를 하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때 검색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직업명부에서 부서명으로 검색을 하거나 이름으로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부서명, 이름에 체크를 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검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관계를 설정해서 테이블을 연결시켜 줄 것인데 지금은 수동으로 입력을 하였고요. 측정 일시는 현재 시간이 들어가 있는데 바꿔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체온은 이렇게 바로 입력할 수 있게 하였고 수정 일시와 등록자는 수정할 수 없는 형태로 자동 입력이 되었습니다. 세이브를 눌러보면 체크리스트에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체크리스트에 데이터가 올라왔죠. ID는 임의의 문자열이 들어왔고 특이사항은 엔터가 포함된 데이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테이블들을 서로 연결해서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데이터 속성 말고도 여러 가지 속성이 있으니 본인이 필요한 속성이 있는지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